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진행은 방송인 김재동 씨입니다.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하겠습니다. 황보선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을 맡은 김재동입니다. 저하고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 실업자들 모셨습니다. 제가 이쪽 저쪽이라는 표현 쓰는데요. 아무래도 그 당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그럴 때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지금부터는 당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자에게도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요즘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김선생님 반갑습니다. 신성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목소리도 좋으시고. 최태경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왔습니다. 예, 민주당 실업자 최태경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이 없는 느낌은?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전직 의원이니까 아마 여기 불러주는 이유가 당신이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청취자들에게 정치권 돌아가는 동향을 잘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임무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일하고 싶으신 게 아니고 지금도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잖아요. 그건 아니고. 어떠십니까? 예, 월급 받는 정규직 직업은 없지만 그래도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유튜브로 두 분 하시는 거 보고 왔는데 역시 싸우시기 전에는 조금 힘을 빼시고 시작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대위 문제는 뭐 여당 야당 다 지금 가장 화두이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대위를 완전히 다시 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최태경 전 민주당 대변인께서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선대위의 문제는요. 상임고문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 명예선대위원장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 선대위 부위원장 그리고 후보 직속위원회 그리고 선대위 직속위원회 그리고 그 밑에 또 수십 명의 본부장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대선 후보 경쟁자들 그리고 당대표급, 원내대표급, 국회의원 169명을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거대화되어서 비대했죠. 그러다 보니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직 서열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이렇게 선수 높다고 꼭 정확한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선 의원이라고 초선 의원보다 선거운동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원외인사보다 선거운동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거대화, 비대화되고 또 비효율적인 거. 이것을 이재명 후보께서 세신해서 정말 국민의 요구에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반영되었고요. 어제 송영길 당대표께서 민주당 의총이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선대위 재구성에 대해서 100% 이재명 후보에게 일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올드보이가 과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복수를 꿈꾸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분들로 새로 구성하자. 이런 의견도 포용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이 지금 아주 들썩들썩 하시는 걸로 봐서 반대편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의식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저는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말 속에 이재명 후보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을 텐데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169명 전원이 당 혁신과 선대위 쇄신의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이제 박수를 쳤으니까 모든 권한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고심하는 대목은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정권 유지나 안정론보다는 교체 여론이 높다. 그 배경에는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우위를 앞세워왔지만 지금은 거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국민들의 인식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들이 갖고 있던 도덕적 강점이 다 5년 동안 소진된 거죠. 사라져버렸잖아요. 없어졌다. 그래서 나온 게 내로남불이고 위선이고 이런 건데 그 대목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주류라든지 그다음에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회 기층 민중과의 접합 지점 이런 게 강한 사람인데 그게 묻혀버렸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도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저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뭔가 대통령 되면 뭐가 뭐 일낼 사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돼요. 근데 보면은 이제 기본소득도 좀 포기하는 게 좋겠고 제 느낌입니다만은 그리고 덜썩덜썩 했던 말 덥석덥석 떠졌던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 4일제 근무라든지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현실성 없이 안 따져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 원에 맞춰주겠다 해서 덜컥 알아보니까 정부에는 돈이 없다. 10조가 아니라 2조 5천억밖에 없다 되니까 처리한 거 이런 걸 자기 딴에는 뭐 굉장히 유연함으로 포장하고 싶어 하지만 그 역시 하나 불안감의 소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다 극복해야 된다고 봐요. 네. 선대위 문제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그러나 이야기가 네. 아주 확장되긴 했는데 네. 하지만 그런 점들을 그런 점들에 대응하기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선대위 구성 문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맞아요.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면 저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는 또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돌상에 일본 엔화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천안으로 드러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표현을 두고도 다른 지금 그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가정에 상처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럼 그 어떻게 최태경 전 제가 먼저 이야기하죠. 먼저 얘기하시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고요. 당내 모임이 민평년 모임 내에서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이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받고 일본 유학을 하신 좀 일본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와중에 1960년, 61년 딱 2년 동안 유통됐던 돈이에요. 2,000한이. 그리고 62년에 우리 개편이 돼가지고 화폐개혁이 돼가지고 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낯선 돈이 있다 보니 착각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유감 표명을 사과했고요. 그리고 우리 한준호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반려견을 김건희 씨를 토리 엄마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딘 가정, 난임 가정 상처를 줬다고 깨끗하게 사과했죠. 근데 문제는 저희 집에서도 저는 우리 크림이 아빠가 보고 우리 아내는 크림이 엄마라 불리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의도는 반려견을 키우는 집은 다 엄마 아빠라 불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인데 그것이 국민의힘에서 난임 부딘 가정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니 깨끗하게 사과했습니다.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다. 이건 여기가 좀 참 거치고 심한 말인데 이런 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거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개사과를 하고 5.18 모독한 것을 개사과를 하고 광주에 가서 폭탄주 마신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한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누가 더 신속하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가 이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사과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 유감이다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 잘못됐다, 사과합니다라고 좀 딱딱 끊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뭐 사과한 게 아니라 당 공보국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유감이다라고 이제 전달하면서 간접 사과한 건데 그건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사과의 방식도 조금 여야를 막론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말씀 꼭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왜 이러냐면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이렇게 김건희 씨 문제라든지 엔화 문제뿐만 아니라 목포에 가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역 정치인들하고 밥 먹은 그 문제를 고발까지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무전 취식했다.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다 7만 7천 원인가 윤석열 후보가 본인 것은 이른바 n분의 1로 해서 자기가 냈다는 걸로 증명이 됐는데 이런 게 왜 이렇게 되냐. 자꾸 민주당이 실수를 하느냐. 이 사실 확인을 등한하는 게으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SNS에 다니는 게 대표한테 보고가 되고 대표가 그걸 믿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따져보면은 윤석열 60년 전에 윤석열 씨가 돌사진 잔치에서 야 사진 그거 이상하지 않냐?
체크를 해본다든지. 체크를 아니 했어요. 목포에 식당에 전화 한번 해보면 다 알산을 SNS나 언론에 보도된 걸 가지고 공기관이 이 행태는 이 게을러진 거다. 그 말씀 꼭 들으시고. 의원님 말씀을 죄송하죠. 이 부분에서는요. 그 무전취식을 했는가 돈을 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5.18 강주 망언에 대해서 사과하러 강주까지 가서 묘지 참배하고 그날 저녁에 폭탄 좀 마신 게 적절한 행동인가. 그래요? 이것이 본질이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은 국민들한테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방법을 뭐 유감 표명이라 했다고 해서 그걸 지적하는 것보다 국민의힘 또 잘못한 건 같이 신속하게 사과하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데 사실 뭐 그렇게 저는 뭐 그도 뭐 최 대변인 말씀도 맞고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이 왜 그러냐면 이게 양당 다 마찬가지냐. 민주당이 특히 심한 게 상대방을 어떻게든 공격하고 끌어내리겠다는 분열 내지는 정오심이 앞서다 보니까 당내에서 지금 윤석열 가족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만들었잖아요. 네. 이런 것은 별로 안 좋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것도 뭐 상대 후보의 이름을 그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분열적 정치다. 이런 것은 좀 서로 자제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분열적 정치다. 자, 중간에 앉아 있으니까 그 아주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선대위 얘기했으니까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해야죠. 예. 자, 사탕밥 선대위다. 이게 홍준표 의원의 표현입니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른바 삼김 체제. 자, 이거는 먼저 그러면 신성범입니다. 네, 아니. 전 새누리당 의원. 네, 전 새누리당 의원. 그 얘기 드려야 되니까. 신상범 전 새누리당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 김씨 그러니까 개성도 다르고 주관이 뚜렷한 세 명을 함께 모았다는 대목에 대해서 일단 정치력이 어찌됐건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들어요. 인정해야 한다. 이게 쟁점이 됐던 게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꼭두각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후보가 됐는데 상황인 김종인 위원장의 말만 듣는다. 말 따라간다는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됐던 것이었고 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꼭 허수아비 노릇하러 가냐? 이런 이야기는 안 들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절묘하게 저는 타협을 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양쪽에서 뭐 다른 의견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 많았죠. 그게 싸움의 본질이었거든요. 이게 싸움이라 하면 일종의 기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주도권자 정치라는 게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부에서의 권한. 당연하죠. 기싸움이었다고 보는 건데 지지율이 다행히 오르고 있으니까. 잘 봉합됐다. 그리고 세 분 다 아시는 대로 김종인, 김병준, 그다음 김한길 다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 대표급 인사였잖아요. 대표까지 지냈던 분들이고 세 분 다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기대가 된다. 다만 요 세 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젊은 층 담당하는 이준석 대표도 있지만 좀 더 문화라든지 여성계의 새로운 목소리를 담는 게 또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선대위 구성의 과제다라고 중요하다. 과제입니다. 예. 굉장한 정치력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출신다운 선대위 구성이었다. 왜냐? 문재인 정부를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인간적으로 배신하고 국민의힘으로 가셨는데요. 민주당에 섭섭한 사람, 민주당에 삐져있는 어르신들 절묘하게 모은 것 같아요. 김병준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 사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민주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총리의 꼴을 이루지 못했었죠. 그 이후로 일관되게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5년 전에 안철수 의원과 함께 탈당했던 분입니다. 그 이후로 민주당과 계속 소원한 관계였고요. 그래서 또 우리 알다시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시대의 국보위를 시작해서 양당을 왔다 갔다 계속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 보고 싶어요. 전두환, 박근혜, 안철수와 함께 했던 올드보이의 기한이다. 올드보이 선대위.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는 올드보이 분들로 선대위를 구성했다. 그래서 민주당에 삐져 있는 분들 모으는 게 민주당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후보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잡탕밥인데다가 식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잡탕밥으로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잡탕밥은 요리 잘하면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다. 다들 경륜도 있고 정치도 오래 한 분들인데 왜 지금 정부를 떠나서 야당에 주장하는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는 배경도 사실은 또 중요한 거죠. 아, 네, 그 배경을 또 봐야 된다. 예. 그건 언제 또 이야기하죠. 다음에. 알겠습니다. 저도 할 이야기지만. 예. 그 지금 뒤쪽에 대장동 특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선대위 주제만 가지고 했는데도 시간을 거의 다 쓰셨습니다. 그만큼 또 재밌었고요. 그리고 상황을 잘 봤습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대선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가 제일 중요한지, 네. 하시죠. 지금 108일인가 109일인가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네. 문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중원 싸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관건이고 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부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떤 기득권 중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중도를 확장력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저는 지금 윤석열 선대위, 윤석열 후보 캠프의 특징은 비문 정서를 가지신 분, 반문 정서를 가지신 분. 그래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와 다르게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그 대안을 끊임없이 매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재인 정부를 복수하고 싶은 세력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하는 세력이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른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좀 더 미래 진취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실업자가 되실 정도니 아주. 알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